안녕하세요. 토지명장입니다. 이 토지 투자 기초반, 토지 투자 언어를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보시면서 이 토지 언어에 대한 어떤 친밀감, 익숙함, 그러니까 그 익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되어야 그 어떤 투자 고수들의 대화라든지 어떤 지자체 인허가권자라든지 이 답을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맞죠. 우리가 연구반에서 이거는 사례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이거는 대화라는 거는 사례라기보다는 이론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법이죠. 공법이라든지 판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백데이터로 알고 있는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투자 언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언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투자 언어라고 제가 얘기하고요. 요거는 사실 제가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암기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많이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강의를 많으니까 내가 이쪽에서는 뭐 달리 제가 경쟁력이 조금 맞죠. 경쟁력은 그렇고 제가 이제 중소 얘기하는 건 이런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 퍼즐 능력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그때그때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퍼즐 맞추는 이 능력. 요게 우리가 종합적인 사고력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투자 여부를 할 때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뭐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 하나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하나에 열 가지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어렵지 않나요? 하나 열 가지. 하나 열 가지 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끌어주는 힘. 요게 우리가 늘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어를 토대로해서 종합적으로 사고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 바로 뭐 토지투자 연구반이라든지 뭐 디벨로퍼 이쪽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함에 대해서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지금 거의 하루에 하나씩인데 뭐, 뭐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그래서 저도 원래 한번 시작하면 빨리 하는 스타일이라 그 최대한 많이 언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공유되면 그때부터 좋은 또 투자 인사이트가 또다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주말 체험입니다. 주말 체험, 주말 농장이죠. 주말 체험을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만 하면 될 것도 같았는데 이 오해가 많고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에 대한 오해, 주말 농장을 하겠습니다. 오해가 많고, 이게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확 바뀌었습니다. 확, 확, 확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과거의 주말 체험 목적의 농지법으로는 글쎄요, 이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는 내용을 클리어한다. 그러니까 잊어버린다. 뭐 없애버린다, 삭제한다. 이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말 체험 목적의 농지에 대해서는 과거가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투자의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대화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고요. 그래서 원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란 원래 개정 목적의 인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은 이게 원래라는 게 이렇게 있죠. 원래 이게 있죠. 원래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그때의 농지는 어떤 거냐 이게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은 앞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런데 코타 사이트에서 검색하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농지는 농업을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 바로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맞죠? 이렇게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이용해서 농업 경영을 하거나 농업 경영을 할 예정입니다.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게 경작자가 뭐예요? 실제 농사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은 농지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있고요.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대차는 뭐예요? 뭐, 그 영불농지라든지 임대차한 거 있죠? 그건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인 것은 앞서 9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9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 속에서 우리가 투자처를 찾는 거죠, 많이. 금지한다. 조항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조금씩 흔들려가지고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농업계에서는 반대하죠. 그래서 농지법이 굉장히 그 민감해서 식량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 민감해서 쉽게 이렇게 뭐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많은 논란도 있고요. 그런 논란도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문제 보면은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알려진 주말 체험 농장 위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잘못 알려진 부분은 정지하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 현대까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서 농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 강제금 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또한 비사 없는 농지에 해당된다면 추후 농지를 팔 경우도 중과세 대상인 건 다 알고 있죠. 때문에 농업인의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투자에 망설이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직접 농사를 짓는다. 뭐 방법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야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많이 우리가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론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농지 투자에서는 많은 수익이 있으면 알기에 이게 수익이 제가 이제 투자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 평당 10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배 되면 평당 2000이죠? 근데 평당 1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2배 되면 200이죠? 요거는 얼마 오른 거죠? 1000만원 오른 거죠? 이거는 100만원 오른 거죠? 어느 게 더 빨리 오를까요? 빨리 도달될까요? 뭐 물론 대형 호재가 있으니까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아닐까요? 수익률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부합하는 것이 농지거든요. 농지는 워낙에 단가가 좀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두세 배 뛰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이 있으면 알기에 또 자연의 회귀 본능에서 꾸준한 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대략적으로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방법론에서 모르니까 접근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도시민이나 직장인들이 적은 돈으로 농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게 진짜 꾸준합니다. 왜냐면 대박의 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제 주말 농장하는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알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비농가에서 주말 체험 용로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주말 체험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헌법 이거에 따라서 경제유전 원칙의 실현을 위해 농업인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인 등 도시인은 농업인이 아니죠.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 용역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죠.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 이상은 아닙니다. 미만 범위 내에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2003년에 시행됐습니다. 20년 됐네 벌써. 지금은 20년 됐죠. 이에 따라 주말 농장을 원하는 도시민은 농지 소유지 시군면에다가 주말 체험 용역 목적으로 농축을 발급받아서 계약을 해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체험 목적으로 농축증을 발급만 받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었냐면 이때는 영농계획서가 없습니다. 영농계획서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주말 체험 목적으로 농축증 발급하는 것도 거의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주택 차듯이 거래가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3자에게 임대를 줄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안 지으면 취득한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실전 투자에서는 무슨 말인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이 뭐라고 됐습니까? 고향이나 도시생활 공유할 수 있는 인근의 농지를 사서 가정용으로 취미나 체험 영농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말 체험 영농 생활하면서 추후
전원일 때까지 고려하신 분이 의외로 많으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말 체험 용로 목적도 하고 나중에 전원일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주말에 토끼 다는 거죠. 일단 주말에 하면서 편리하면서 그 접근성이 향후엔 돈 되는 것까지 이게 그래서 먼저 얘기되면 주말 잡기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말 농장의 목적은 전원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찾아요. 저렴한 거. 왜냐면 한번 해보자. 그런 분이 거의 8, 90%죠.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싸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처음에 겁도 나고. 그렇지만, 하지만 전원주택은 도서의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가깝고, 경관이나 도로, 뭐 이런 것도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살 수 있는 터전이라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도시적의 도시예요. 비도시 중에서 도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지 바꾸시는 지역이죠. 그럼 당연히 비싸죠. 비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 잡기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많은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주말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 농장을 염두에 둔다면 농촌 생활을 체험해보자는 단순함에서 출발해야지 되지, 이게 강조가 집니다. 욕심을 내면다고 뭐 생각한다면 뭐 출발하는 것이 농업인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주말 체험이 아닌, 이게 주말 농장이 아닌 농업인이 한다는 거는 뭐예요? 천재금도 이상을 어차피 농사 짓는 건 똑같으니까 차라리 농업인이 낫다.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말농 집중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앞서 이미지에도 있듯이 주말농장이라는 것은 뭘까요? 농지법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 들어갔다는 거죠. 한번 경험해보자. 때문에 비농업인에게도 소유를 허용한 것입니다. 2003년. 이제 이거 쓸 때는 15년인데 지금 20년 됐죠? 토지병장이 10년 활동할 당시에는 주말 농장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주말을 뒀기 때문에 거래는 많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왜 주말 농장 나왔을까요? 농촌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농업인의 탈농촌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농지를 짓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유휴농지가 놀고 노는 거, 유휴농지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농지의 황폐가 된 거죠.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일어나서 주말 농장을 도입하니까 농촌에서는 도시인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런 농지 관리가 기여를 하자 자연스럽게 연천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또 농지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도 돈이 좀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천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연천이 된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시장인 자영업자들이 농업인으로서 전업하지 않고도 주말에 취미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농지법상 주말체험 영농 목적용 농지라고 해서 주말농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렵죠? 비농업인, 이번에 보니까 비농업인이 자유롭게 소유하신 농지의 지목과 면적. 지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농지법에서 출발한 것이 당연히 농지법상 농지가 해당됩니다. 농지란 지적법상, 지적법상 지목으로 전납 과수원적 이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낙농을 위해서 산을 개간한다. 초주를 만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농지만 해당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말농장용 농지에 해당되더라도 면적의 제한을 받습니다. 주말농장용은 비농업인이 자유롭고 취득한 농지는 면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죠. 이 면적은 세대 원을 기준으로 농지 면적을 합산, 가구, 한 세대죠. 종전부터 가지고 있는 면적도 포함된다 보죠. 1000제곱 넘어가면 주말 체험이 아닙니다. 합산해서. 즉, 세대 기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농업은 자게 된다 이거죠. 정체성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말 농지가 지목상 농지고 그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안 됩니다. 주말 체험 목적의 농지가 취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주말 체험을 한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 단어가 없는 겁니다. 최근 그 지역명을 많으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말 농장으로 유정한 토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거죠. 그 투기하는 것을 토지 투기를 방지하겠다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겠고요. 세 번째는 비농업인의 거지와 농지 간 통작거리. 그러니까 이게 개별 거리 있죠. 주민등록장에서 농지까지의 통작거리. 농업인으로 대천 자격을 하면 양도세 감면 등의 체제 혜택을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 연접지에 거주하거나 제촌 자경이죠. 아니면 농지소재지에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제촌, 그렇죠?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자경 갖추면 추후 농지의 양도시 자경용농으로 봐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농지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예요? 사업용 토지하는 거죠. 농지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 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농사만 짓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서나 거주하든 상관없이 주말 농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주말 체험 용로 목적의 투자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기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에 이거의 의미를 알고서, 이 뜻을 의미를 알고서 전국적인 우리가 주말 체험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린벨트, 그죠? 그린벨트 지역이 있어요. 주말 체험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수국 아니면 뭐 호재가 있는데 거기는 호재가 있으니까 주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든. 그리고 시세 차이 나오면 또 팔기도 쉽잖아요. 왜? 어차피 주말 체험 용역 목적인 농지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해졌다. 그래서 농지법이 개정된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자세한 얘기는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작거리 기존의 20km에서 이제 30km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이게 20km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20km 아닙니다. 이제 30km입니다. 무조건 30km입니다. 아직도 20km라는 말 쓰는 분이 있습니다. 바뀐 지 꽤 됐는데도요. 30km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4번에 보니까 주말 농장용 농지 소유를 위한 절차 구비서류. 주말 농장 농지 취득 절차는 단순합니다. 예매계약 취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농수조지 실구면 농지에서 농출증을 발급받습니다. 여기 농업인에서는 영농계약서에 필요하지만은 이때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농지법 개정되기 이전에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입니다. 이 이후에는 정리 따로 할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아래 양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농축중에다가 이렇게 신청할 때 있어요. 그러면 농축중에다 보면은 곧 나와. 농업인이냐, 신규 농업인이냐, 아니면 농업법인이냐. 근데 농축중은 이거 인적사항 그대로 넣고 여기다가 있죠?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 체크하거나, 그렇죠? 서류 기간은 이렇게 하는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 목적도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는 거죠. 취득 신청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첨부 서류는 한번 읽어볼까요? 첨부 서류. 첨부 서류 보니까 그 농지취득 인증서, 농업경영계획서, 그렇죠? 농업경영 목적을 하는 경우만 임대차 계약서 하는 자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죠? 별다른 거 없습니다. 취득 이렇게 취득하는 것도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신청 당시,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 거죠. 개인은 주말천 영농 목적으로만 신청 당시에 동시하면 여기다 동그란 표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 농업인이고 신규 영농은 주말체험이고 법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말 영동에다가 동그란 표를 해주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것도 거의 뭐 주말 체험으로 취득 못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토직을 허가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있죠. 절차도 굉장히 단순해서 2, 3일 만에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2, 3일 후에 이틀이죠. 농취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농취증을 발급받으면은 취득 목적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농취증 발급 이렇게 적어서 나옵니다. 지금 딱 찍혀서 농취증 이렇게 나오는 거죠. 농취증 양식이 요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니까 주말 체험 목적의 농지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도세는 제천에 상관없이 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주말 농장은 상업용으로 한 것입니다. 이 점의 혜택이고요. 소득세법상으로는 요거 이후에 취득한 농지, 그 다음은 천제 미만, 그래서 주말 농장은 취득되어 있어야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 여부, 그래서 자격 여부가 있는데 주말마다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사회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농지 흉내만 형태만 갖추고 있으면은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한번 이거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6번을 보면은 주말 농장용 농지의 전용 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체험으로 농지를 사면 뭡니까? 전용이 되냐? 주말 목적으로 했으니까 농사만 지어야 되냐?
전용할 수 있냐, 그 질문도 당시에는 상당히 받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전용이 yes 된다는 거죠. 주말 농장으로 농지를 샀는데 몇 년 후에 주말 농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처럼 의무 보유기간이 있냐, 의무 기간이 있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우습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상당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즉 주말 농지로 매입했는데 전원주택이나 창고,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어떨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이건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 법률, 도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도로가 맹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셔야 돼요? 뭐 국어라든지 여러 가지 전용 허가 저촉되지 않아야 되겠죠. 뭐 국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환경이라든지 저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주말 농장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개발의 행위가 가능한 걸 찾는 것이, 이게 그 당시에는 최대 팁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말 체험을 주는데 세대 혜택도 있고, 세대 혜택. 근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출구도 명확하죠. 개발 사람한테 팔면 되니까 명확하죠. 시세 차익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였을까요? 바로 주말 체험 용역 목적인 농지를 사는데, 그러니까 천제가 비만 사는 거예요. 250평, 뭐 300평 이 정도, 1103평이잖아요. 정확하게는 300평 이렇게 사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허가 받고 아니 만들던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돈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투자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진구, 농보호구, 건축합창 도로, 절도 성토, 논쟁의 투자 팁이 여기 다 동원돼 가지고 이게 하나의 투자로 많이 하였던 것이죠. 이게 돈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공부한 이유였죠. 어떻게 버는 건지.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주말 체험 용역 목적을 이렇게 접근했구나.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상 이렇게 주말 체험 용역 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수자 첫걸음이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용역 목적이 따로 제가 이렇게 이거부터 예전 건, 영제 거만 해도 뭐 이게 아주 고려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고서 현재의 법률을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알면 이해가 편하거든요. 예전 게 없애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이 목적은 농기는 뭐냐, 이거. 그래서 농기는 뭐냐 정리해서 한번 쭉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하나씩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개정됐는지, 요거나 이제 정리하면, 아, 농취중하고 주말 농장하고, 그 다음에 최대 혜택 문제, 그 다음에 지금도 투자 수익 인정 문제, 판단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서 원래 주말 체험 용역 목적의 농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